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3일 구독해 오후 주셔서 경기 감사합니다.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멘트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KBL 하나, 또 KO, VO 두 가지 경기, 총 세 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KBL부터 보면서 쭉쭉쭉 들어가 볼게요. 창원 LG 가스공사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LG가 지금 양준혁이가 빠져 있거든요. 뭐 허벅지 부상으로 구독해 인해서 주셔서 빠져 있는 감사합니다. 구간인데 그 구간을 한상혁이라든지 뭐 윤원상이가 조금 메꿔주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LG가 이 양준석이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양준석이가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공격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경기 디비전 상대로도 이제 5점 차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에이패스가 12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만들어진 공격보다는 타마유의 약간 1인 캐리가 좀 나와줬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한상혁이라든지 윤원상이가 얼마나 이 양준석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LG가 이번 시즌 이 수비에서의 강점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LG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실점이 70.4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최소 실점 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지금 101.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게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68.8실점까지 오히려 실점에 대한 비율이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스공사가 공격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KCC, 모비스, 그 다음에 정관장이 이렇게 만나서 3연패 구간이기도 하고요. 퍼킨스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라거나를 조금 많이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퍼킨스도 그렇고 라거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벨랑게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허리 부상 이슈로 결장을 가져간 만큼 사실 용병들에 대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용병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 가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선에서의 타이트한 수비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해주는 이런 공격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앞선에서도 정성우도 빠져 있고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100% 컨디션이 아니고요. 베난가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양우혁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격이 나쁘지는 않지만 수비에서의 약점, 프레임이 얇다는 약점, 그 다음에 뭐 김준일이 같은 경우에도 퍼킨스나 뭐 라거나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스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팀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수비력도 무너진 구간이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LG가 좀 일방적인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LG가 뻑뻑한 공격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수비는 조금 뚫어낼 만한 힘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LG가 더 높은 성공률과 세컨 찬스 활용한 더 많은 공격 기회,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른 템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7.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48.5 기준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고음앞디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한국전력이랑 이제 삼성화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삼성화재. 이크나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원정팀 지금 삼성화재가 10연패라는 조금 장줄 구간에 빠지는 상황인데 김상우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 자리를 이제 고준용 감독이 채우는데 임시 감독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89년생이거든요. 조국기랑 동갑이죠. 그래서 과연 이 고준용이 들어와서 이 10연패를 과연 끊어낼 수 있겠느냐, 제대로 팀이 굴러갈 수 있겠느냐, 약간 요런 의심이 일단은 들어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안 나오고 있고요. 리시브는 정말 많이 흔들리면서 최근 3경기에서는 31.42%까지 리시브가 전혀 안 되는 구간. 게다가 이제 블로킹에 대한 높이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디그가 잘 되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노재욱이를 지금 세터로 기용을 하면서 공격에 대한 지표는 조금 상승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도산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높이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도 역시나 확실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격에서는 이런 아이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잘 되는 게 뭐냐면은 블로킹이 정말 좋거든요. 최근에. 최근 3경기 보시면은 블로킹 성공률이 23.58%,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허슬도 되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리시브도 되게 안정감 있게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부담이 되죠.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홈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이 베논에 대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아포지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성공률 자체가 48%?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다만 한국전력이 뭐 서재덕이라든지 김정호, 뭐 신영석, 전진성까지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 다양한 레파토리에 조금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은 실책이라든지 뭐 블로킹에 대한 높이라든지 뭐 최근에 허세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수비적인 흐름으로 경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 다 뭐 화력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는 않은 팀인데 수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에 대한 승리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가 아이가 터져주는 세트 한 세트 정도는 좀 따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같이 들고 고음앞디님 있는 추천 상황이고,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면은 한국전력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181.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승리 아니면 181.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GS 칼텍스랑 도로공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 도로공사. 자, 이 매치업은 좀 도로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거든요. 이번 시즌 도로공사가 분명 13승 3패를 가져가면서 승점이 35점이죠.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대건설의 기세가 되게 무섭거든요. 현대건설이 지금 승점이 34점. 승점이 지금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승리 정립이 좀 필요한 구간이에요. 승리 정립이 필요한 구간이고, 승점 정립이 좀 필요한 구간인 건 맞죠, 사실. 다만 최근 이 도로공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삼각편대가 조금 흔들리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직전 현대건설 전에서는 모마가 32.81%, 강소희가 35.48%, 타나차가 25.71%를 기록하면서 삼각편대 전부가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밑도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었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더욱더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삼각편대의 화력을 오로지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공사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 5경기를 잘라놓고 봤을 때 5세트까지 갔었던 경기가 총 4번, 4세트까지 가서 진 경기가 1번. 경기력이 사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최근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GS 칼텍스입니다. 실바라는 이제 확실한 1옵션을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 레이나가 복귀했었죠. 뭐 선발로 나왔던 건 아니지만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아줬었고 9득점에다가 69.23%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GS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도로공사가 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GS 이제 뭐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184.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3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